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페이스북 등 기술주 반등과 고용 지표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13% 상승한 25,155.09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4% 오른 2,715.87에, 나스닥 지수는 2.19% 급등한 7,318.75에 거래됐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중국 관세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임의적인 기한이 아니라 정책 토론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오펙의 산유량 증가 전망과 미국 재고 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사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1.3% 하락한 65.3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WTI는 이번 달 10.8% 급락한 바 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재고 지표와 글로벌 수급 동향 등을 주시했습니다.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이 다음 달 21일까지 유럽연합과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파운드화가 큰 폭으로 변동했습니다. 랍 장관은 힐러리 벤 영국 의회 브렉시트 위원회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브렉시트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랍 장관은 협상 종료가 명확하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장애물이 남아있긴 하지만 풀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운드 달러 환율은 해당 소식 이후 일시적으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원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11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10월 한 달 사이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최근 이 거래일 사이에 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반가운 소식은요, 이 10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월간 기준으로 2011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영국이 2020년부터 자국에서 활동하는 IT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어닝 쇼크 때문인데요. 함께 시장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이 코스피가 반짝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있습니다. 어제는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까지 나왔던 상황인데 11월의 증시 방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하락장이고 셀코리아가 지속됐던 10월에서도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투자 방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자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IT 기업이 영국 사용자로부터 번수입의 2%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골자인데 미국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유럽 안에 있는 IT 기업들조차 반발한다고 외신들을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영국이 오늘 2020년부터 자국에서 영업하는 IT 기업들을 상대로 이른바 디지털 서비스세를 징수하려는 계획에 미국 정재계가 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미국 상공회의에서 수장이죠. 토마스 도너유 소장이 영국의 세금 계획이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것이라면서 이것이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선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변화에 맞게 국제 세제 개혁을 위한 제안을 지지하지만 유럽의 일방적인 조치는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적 합의 가능성을 줄게 만든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요. 우선 영국은 글로벌 매출 5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로 봤을 때도 6억 3,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247억 원이 넘는 어떤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그리고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영국에서 거두는 수익액의 2% 지저 서비스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국과는 별도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 프랑스가 주도하면서 이 미국 IT 기업들을 겨냥한 3% 디지털세 도입안을 원내 타결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구글과 애플, 또 이베이가 소속된 이 정보기술산업위원회의 정책이사도 기록해 이 디지털 부과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좀 비판하면서 이 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디지털 쪽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 많은데 이 모든 기업들이 사실상 이 IT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에게까지도 확대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영국의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에 최소 30개의 IT 기업들이 오는 2023년까지 매년 약 1,300파운드, 우리나라로 188억 원씩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지난 2016년 전 세계 매출이 900억 달러 중에서 영국에서만 매출 78억 달러를 달성하기 감안할 때 2%만 부과하더라도 세금이 무려 1억 5,600만 달러, 1,776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연합의 이 디지털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를 보니까요. 지위가 한 번 더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가 약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유는 실적 부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이 1센트로 책정이 됐거든요. 우리 돈으로 11.4원입니다. 좀 굴욕적인 배당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주가가 CEO 교체 이후에 첫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 못 미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주가 같은 경우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현금 확보를 위해서 119년간 이어오던 배당을 사실상 폐지했다라고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에 봤을 때도 이 조직 개편에 집중을 두면서 어떤 회사를 좀 살리려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배당금 11원으로 삭감하는데 거의 없다시피 하도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올해 3분기 때 228억 달러의 손실을 좀 본 상황에서 이 가운데 220억 달러는 프랑스 알스톰의 에너지 부분의 인수와 관련해서 비연금 영업권을 삼각하면서 좀 발생했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이 해당 손실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조사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사업 부분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손실이 이 발전기용 터빈을 만드는 이 발전 사업부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업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감소한 5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제너럴 엘리트의 발전 사업부는 최근에 세계적으로 발전기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 9월에 텍사스 주에서 제너럴 엘리트릭의 최진형 터빈이 결함으로 멈추면서 결정타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지금 제너럴 엘리트릭 같은 경우는 이 발전 사업부를 천연가스 터빈 부분과 또 증기 원자력 터빈 부분 나누기로 좀 결정을 했고요. 이 제너럴 엘리트릭 사업부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이 항공사업 부분인데, 이 항공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형 엔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과 순이익이 12%, 25%까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이 경영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너럴 엘리트릭의 조직 개편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제너럴 엘리트릭 역사상 첫 외부 출신인 CEO로 취임하면서 지금 한 달째를 좀 맡고 있는데, 우선 그 제너럴 엘리트릭은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고질적인 관료 문화를 정리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상황이고, 이 발전 사업부를 관리하는 본부만 세 군데인데 이를 하나로 합치면서 자신이 직접 통제할 계획이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그 제너럴 엘리트릭가 지난 6월에 발표한 구조조정 전략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 맞는 현재 상황이고, 이번 실적에서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전망 크게 밑도는 14% 상황까지 갔었는데, 우선 제너럴 엘리트릭 자체는 지금 현재 그 이상의 지금 주당 순이익을 좀 목표를 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아시아 경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주도하는 TPP-11,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 12월 30일 날 발효가 됩니다. 전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이 대규모 경제권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일본이 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TPP를 방패 삼을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GDP의 13% 그리고 무역 15%를 담당하는 전 세계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태평양과 접한 아시아와 또 아메리카 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이 TPP-11이 오는 12월 30일 발표한다고 좀 보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우선 그 TPP-11 발표에 필요한 6개 나라의 자국 내 비준 절차는 마무리됐더라고 좀 발표가 됐었고, 우선 이 기존의 TPP 협정은 참여국 반수 이상이 자국 비전을 마치면 60일 이후 자동으로 좀 발표되는데, 앞서서 이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가 우선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호주가 30일이 절차 종료를 어제 통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개국에 갈 수 있는 베트남, 페루, 칠레, 그리고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도 대부분 올해 안에 비준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고, 우선 많은 나라가 국내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서 짧으면 그 몇 주 안에, 길어도 몇 달 안에 이 절차부터 마무리될 것이라고 좀 관계자는 밝힌 상황이고요. 만약에 발효가 된다면 장관급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태국과 영국, 또 우리나라까지도 추가로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와 협상이 진행한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의 그 TPP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 나라가 성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이후에 탈퇴를 선언하면서 현재 형태로 좀 정착된 모습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을 뺀 나머지 나라와 함께 이 TPP 조기 발효를 적극 추진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완전 장착되면은 일본은 세형 간의 무역에서 최대 99%의 관세를 면제받게 되는데요. 작년에 그 미국의 이탈로 이 TPP 회원국의 GDP가 세계 GDP로 차지하는 비중이 4% 이상 줄었지만, 개발도상국이 많은 높은 성장세가 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TPP 발효를 일본이 내년 1월과 미국과의 이 TAG, 한마디 물품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 농산물 시장 개방과 또 자동차 무역 적자 감축을 요구하는 트럼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현재 평가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에는
중국과 일본, 또 인도, 우리나라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타결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참여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뚜렷한 주도 국가가 없어서 협상의 난항을 좀 겪어왔는데 최근에 미국과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높은 수준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또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된 상황이고요. 이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 모든 국가가 이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 조기 구축을 대응하려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됩니다. 네, 말씀처럼 이 TP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탈퇴로 좀 다사다난했는데 새로운 경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을 함께 분석해 봅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20거래일 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또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죠. 시작이 반이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데요. 11월의 시작을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자, 10월이 워낙 나빴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은 10월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그 가능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는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해 줌으로써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부풀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10월달 한 달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무슨 금융위기 아니면 외환위기에 맞먹는 그런 급락을 실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중한 때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요. 과연 11월 달에는 지난 10월 달의 아픔을 뒤로하고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의 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뭔가 그동안의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거는 같은데 여명이 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상승으로 반전될 때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명은 멀지 않은 것 같으나 그 빛은 조금 아직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빛은 미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가 어제 상승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자본시장에 좀 정보가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를 했고 어제는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지난 주초부터 지난 월요일장부터 투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투매가 발생한다면 주가 반등 국면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두 번째 투매부터는 맞설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앞서서서 지난 화요일장 이 시간 통해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이 매도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락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은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틀 연속 상승해 줌으로써 11월에 대한 기대는 갖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감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 여부,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시장을 압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이 이제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지난 10월은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국내 그 증시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낙폭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4조 6천억 원어치나 팔아치우는 셀 코리아의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금주대로 특이한 점은 10월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은행주들이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은행주들의 급락은 지수 관련 대형주 그리고 금융주 전반으로 미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게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정부 측에서는 너무나 좀 안이한 대처가 아니냐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께서 국내 경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국내 기초 펀더멘털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하락은 매수 기회다. 이런 발언을 소송찾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근거 없는, 너무 시장의 불안감을 오히려 독촉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 안전체계가 나왔습니다만 너무 미봉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연기금 포함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시 안전판 역할을 기대했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죠. 이미 연기금은 올해 주식 편입 비중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엇박자의 모습을 정부 정책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 눈앞에 있는 것만 가리기 위한 어떤 단기 처방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의 수립이 앞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최근과 같은 급등락하는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의 모습 어제와 그제 연속 이틀 상승을 했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 반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반적인 국내 기관 애널리스트들의 전략이라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 요즘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처럼 이 셀코리아 기조가 계속됐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주들을 큰 폭으로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순매수한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인데요. 어제 주가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핀테크 사업으로 기대감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10월 달 4조 6천원이나 팔아치웠는데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니까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또 매수한 종목이 눈에 띄는 종목이 있죠. 말씀해 주신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9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종목에. 특히 4조 6천억 원에 대한 셀코리아의 이 전반적인 과도한 매도 물량을 내놨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네이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실적 호조로 발표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에 반하여 이 네이버의 매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10월 한 달 만에도 삼성전자는 무려 1조 1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1,400억 순매도를 보였는데 네이버에 대해서는 약 1,000억 원 가까운 9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의 매수 이유를 놓고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매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이버가 액면 불안한 이후에 3분기 실적 부진 발표 이후에 너무 과도한 하락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요. 어제 조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11만 원대에 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지난 8월 달만 해도 15만 원대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연초 같은 경우는 18만 원, 19만 원대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급락한 1년 만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큰 매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지금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은 말씀해 주신 핀테크 사업이 이제 활성화에 따른 매출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차원에서 선취매성 매수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과제 낙폭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가들로 하여금 네이버에 대한 매수 전략을 펼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서는 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업종에 대해서 매수 전략을 펼쳐 이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분석해 볼 시점인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것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호전됐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주에 미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애플, 페이스북, GM, 다우듀폰, 코카콜라,
스타벅스, 엑스모빌 같은 업종 대표주들이 기업이 실적을 발표되는데 그중에서 페이스북과 GM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죠. 장중에 GM은 3분기 실적이 아주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요. 장마감 이후에 페이스북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기술주의 대표주라 할 수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미국 시장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11월 2일 날이죠. 이 고용지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용이 긍정적으로 나타난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11월 달은 여러분 두 가지를 크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미국 상황이고 하나는 한국 상황입니다. 11월 6일 날이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인데요.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중간선거를 합니다. 하원 의원을 전체를 뽑고요. 상원의 3분의 1, 그리고 일부 공직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중간선거가 그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을 지속할지 여부 또한 11월 6일 열리는 미국의 중간선거 여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보통 두 번째 목요일 날 열리는데요.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우리나라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것이 국내 시장의 연말 장세를 좌우할 두 가지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이슈가 확인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그런 여유로운 전략이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최악의 상태를 지난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 상승하나의 그 디데이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죠. 자, 11월 달은 11월 15일 날이 또 학생들이 최대의 날이죠.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그것과 맞물어서 11월 중순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그죠? 요 점을 한번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는 거죠. 다만 그러나 주가는 상승과 하락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주가가 하락하면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위한 뜸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뜸을 들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느 종목, 어느 업종이 장의 주도주로 부각할지 여부는 그때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락을 한다든지 하락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수의 전략을 펼쳐서 좋다. 다만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짧게 치고 빠지는 이런 단타 전략이 유효한 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 없으시면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쉬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다만 하락 시의 매도는 절대 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어떤 종목에 대한 단기 매매 전략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미 해답은 드렸어요. 지금 장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아니라 많이 빠진 종목이 단기 매매 종목이다. 앞서서 지난 10월 동안 가장 매수율을 많이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율을 보였던 것이 네이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의 주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은 나타나는 게 없어요. 가장 큰 매력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하는 과대 낙폭됐던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업종 대표주고요. 네, 포털업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선침해성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지금 장에서도 낙폭 과대된 것이 단기 매매 종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배트를 짧게 잡고서 단타에 치중하는 홈런을 치려고 하지 말고 안타를 목표로 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기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수급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4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에 관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 방어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두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1월 달에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앞서서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동에 대한 말씀드렸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할지 매도할지 저도 모릅니다. 지난 10월 달에 4조 6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셀코리아의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중심에 환율 동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바가 1140원이 돌파했습니다. 물론 종가는 1139원 60전, 40전이 상승하면서 1100
1139원 60전으로 마감돼서 1140원 선은 돌파하지 않았습니다만 1130원대 후반 이 정도 환율 가격 갖고 주가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환율 시장도 연말에 크게 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아직 적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요. 그래서 환율 시장도 당분간은 1130원대 전후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특히 11월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을 열리죠. G20 국가대 회의가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그렇죠. 이 환율이 역시 소강면을 보여요. 급등락을 하면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월 달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율 시장에 걸쳐서도 중요한 어떤 변화의 한 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체크를 주의 깊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시장 그리고 해외 이슈까지 모두 살펴보고 왔는데요. 특히나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기대감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29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 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웰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에는 여전히 때이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평년 기온 가까이 회복하겠는데요. 서울 14도, 대전, 대구 16도가 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잦은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춘천 14도, 대전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맑겠고 15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속초 15도, 강릉 16도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겠고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광주, 대구 16도, 부산 17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점차 오르겠는데요.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층 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